한신이 유방에게 준비가 끝났으니 항우와의 일전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이에 유방은 한신의 뜻을 받아 일전을 허락한다. 유방의 허락을 받은 한신은 항우에게 일전을 하자고 전서를 보내니 항우가 한신의 글을 읽고는 기가 막히고 화가 치솟았다. 범증이 항우를 흥분시켜 유인하려는 한신의 계책임을 알고 항우를 말렸지만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편 한신은 자신이 보낸 전서를 항우가 받아보게 되면 반드시 화가 나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공격해올 것으로 생각하고 매일 군사를 조련하고 있었다. 드디어 준비를 마친 항우가 범증으로 하여 팽성을 지키게 하고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영양성으로 출병한다. 항우는 영양성 50리 밖에 진을 치고 계포와 종림해를 불러 한나라의 방비 상태를 염탐하게 했다. 계포와 종림해가 한나라 진영 가까이 침투해 보았지만 경계하는 군사가 없었다. 두 장수가 돌아와 이같이 보고하니 마침내 항우가 환초, 우영, 항장, 우자기 등 4명의 장수와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진군했다. 한나라 진영에서 항우가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 한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왔다. 항우가 쏜살같이 한신에게 달려들었다. 하마터면 한신은 항우의 창에 찔릴 뻔했다. 그러자 한신이 말을 돌려 동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뒤를 항우가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다. 계포와 종림해가 한신이 너무 쉽게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어 항우를 말렸지만 항우는 두 장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항우가 빠르게 추격하면 한신도 빠르게 도망가고 항우가 조금 천천히 추격하면 한신도 천천히 달아나곤 했다. 이를 보고 항우는 한신이 자신을 조롱한다 생각하고 더욱 화를 냈다. 이렇게 어느덧 경색하까지 추격전은 계속되었다. 한신이 강 위에 걸친 다리를 천천히 건너갔다. 항우도 뒤를 쫓아 경색하를 건넜다. 항우의 부하 장수들도 군사를 거느리고 다리를 건너 이리가량 추격을 계속했다. 이때 후진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경색하의 다리가 끊어지고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까닭에 후속 부대의 군사들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항우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사방에서 함성 소리와 함께 수천 개의 전차가 초나라의 군사들을 에워싸고 화살을 빗발같이 쏟았다. 전차가 철통같이 사방을 에워싸고 철포와 화살을 빗발같이 쏟아내니 초나라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계포와 종림해는 다리가 끊어져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는지라 급히 남계의 좁은 길로 돌아서 행군했다. 얼마 가지 않아 한신의 부하 장수 조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포와 종림해는 협공하여 조덕 부대를 격파하고 나아갔다. 결국 그들은 항우가 싸우고 있는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까지 도착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항우가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당해 위태로워 보였다. 계포와 종림해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항우를 구하기 위해 돌진했다. 두 장수가 죽을 힘을 다해 포위망을 뒤흔드니 포위당했던 초나라 군사들도 이에 호응했다. 안팎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한 구석을 뚫었다. 비로소 항우는 포위망을 벗어나게 되었다. 함정에서 빠져나와 살펴보니 대장 우영은 죽고 환초는 등에 화살을 맞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외에도 쓸만한 장수가 수도 없이 죽었다. 그리고 부상병들 또한 셀 수 없이 많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항우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패전이었다. 항우는 분하고 괴로웠다. 이때 또다시 철포 소리와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동서남북에서 한나라의 장수들이 무려 16이나 항우를 포위하면서 돌격해 오고 있었다. 궁지에 몰렸다고는 하나 그는 천하의 항우였다. 자기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항우는 그대로 돌진해서 한 번에 신기를 찔러 죽였다. 신기와 함께 돌격해오던 조참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 말을 돌려 달아나 버렸다. 이 바람에 포위망의 구멍이 뚫려버리고 말았다. 초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뚫린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신의 신의 부대가 급하게 앞길을 막고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때 계포가 뛰어나가 신혜와 싸웠다. 그러면서 자신이 조금 전에 항우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던 남계의 좁은 길로 퇴각하도록 지시했다. 초나라 군사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서 겨우겨우 남계까지 도착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사방에서는 고함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계속해서 퇴각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초나라 군사가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한나라 군사들에게 본진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다. 항우는 이 보고를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 수 없이 항우는 그 길로 팽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또다시 한나라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소리가 들렸다.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니 초나라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화살이 항우의 가슴에 꽉 박혔다. 항우는 간담이 선을 했다. 항우는 한 손으로 얼른 화살을 뽑아 내던지고 말을 동쪽으로 달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나라 군사들이 추격해오며 날린 철포와 화살에 죽은 초나라 군사가 부지기수였다. 이제 항우를 호위하는 초나라 군사는 수백에 불과했다. 항우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200여리를 달렸다. 잠시도 쉬지 않으니 몸도 극도로 피곤했다. 항우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있는 말도 마찬가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점차 세게 퍼부었다. 그리고 뒤에서는 여전히 한나라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우는 길을 쓰면서 달렸다. 한참을 가다가 어두운 밤중에 횃불을 밝히면서 다가오는 한 무리의 군사들을 만났다. 그 모습을 보고 항우는 그만 포기하는 마음이 들고 말았다. 여기가 마지막 결전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죽자고 결심하고 최후의 힘을 쥐어짜면서 창을 겨누고 마주갔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초나라 장수 포장군이었다. 포장군을 본 항우는 쳐들었던 창을 내리고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항우가 한신을 너무 가볍게 보고 낭패를 볼까봐 범증이 포장군에게 3만의 군사를 주어 혹시 모를 구원병으로 보낸 것이었다. 항우는 포장군에게 뒤를 부탁하고 팽성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한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한나라의 장수 이필과 낙인이었다. 세 장수는 서로 치열하게 붙었다. 그러다 포장군의 칼에 이필의 목이 날아가니 낙인이 말을 돌려 도망쳤다. 낙인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포장군이 화살을 쏘아 낙인의 등허리를 꿰뚫었다. 이필과 낙인이 전사한 뒤에 본진으로 돌아온 군사들의 보고를 받고 한신은 깊이 후회했다. 두 명의 장수를 잃은 것은 너무 멀리까지 추격시킨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신은 이같이 생각하고 군사를 거두었다. 항우가 팽성으로 돌아가 보니 출병할 때는 거느리고 나온 군사가 30만이었는데 팽성으로 살아 돌아온 군사를 점검하니 10만에 불과했다. 출정 부대의 3분의 2가 섬멸된 셈이다. 항우는 생전 처음으로 크게 후회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